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왜 날 도와주느냐? 그냥 두면 죽어요. 눈보라가 몰아친 산속에서 아무 연고도 없는 두 사람은 그렇게 처음 만났습니다. 굶주림과 추위에 쓰러진 할머니, 그리고 가진 것 하나 없이도 손을 내민 어린 소년. 이 선택이 서로의 삶을 어디까지 바꿔놓게 될지 아직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과연 이 두 사람에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안녕하세요. 전설 야담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번 이야기 들으시는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행운을 기원해 드립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 한겨울.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드는 날이었습니다. 진이는 얼어붙은 산비탈을 기어올랐습니다. 겨우 12살. 또래보다 머리 하나는 작고 깡마른 아이였지요. 허름한 누더기 적삼은 바람을 막아주지 못했고 맨발에는 낡은 집신조차 제대로 신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뭐라도 주워야 하는데 진이는 바구니를 둘러보았습니다. 겨우 도토리 한 줌과 마른 풀뿌리 몇 개가 전부였지요. 이것으로는 사흘도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3년 전 아버지가 약초를 캐다 절벽에서 떨어져 돌아가셨습니다. 산꾼이었던 아버지는 관아에 약초를 납품하며 가족을 먹여 살렸지요. 하지만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병을 얻었지만 돈이 없어 의원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결국 진이의 손을 꼭 잡은 채 숨을 거두셨지요. 진아 살아라, 꼭 살아야 한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진이는 산기슭에 있는 낡은 초가집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가르쳐줄 약초 지식으로 겨우겨우 연명하고 있었지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진이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밤에 산에 있으면 얼어 죽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희미한 신음소리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진이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짐승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 목소리였지요.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가니 절벽 아래 움푹 파인 바위 틈이 보였습니다. 그곳에 사람 하나가 웅크린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저게 뭐지? 진이가 조심스럽게 내려가 보니 나이 드신 할머니였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몸, 하얗게 질린 얼굴, 산발이 된 머리카락. 할머니. 대답이 없었습니다. 진이는 할머니의 발을 보고 움찔했습니다. 신발도 없이 맨발이었고 벗어는 찢어져 발가락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은 이미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지요. 동상이었습니다. 이건 누가 일부러 진이는 직감했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신발도 없이 이런 곳에 사람이 혼자 올 리 없었습니다. 분명 누군가 이 할머니를 버리고 간 것이었지요. 진이는 할머니의 손목을 잡아보았습니다. 맥박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숨도 끊어질 듯 가늘었지요. 이대로 두면 오늘 밤을 못 넘긴다. 진이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해는 이미 저물고 있었고 칼바람은 점점 더 매섭게 불어댔습니다. 집까지는 한참을 가야 했습니다. 나도 힘든데 할머니까지 업고 가면. 진이의 머릿속에 현실적인 계산이 스쳤습니다. 자신도 제대로 먹지 못해 기력이 없는데 할머니를 업고 가다가는 둘 다 얼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이는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던 그날, 돈이 없어 의원을 부르지 못했던 그날, 엄마처럼 이렇게 죽으면 안 돼. 진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살려드릴게요. 꼭요. 진이는 할머니를 업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12살 아이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지요. 진이는 있는 힘을 다했지만 할머니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이가 균형을 잃고 할머니와 함께 눈밭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안 돼, 포기할 수 없어. 진이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손은 벌써 얼어붙어 감각이 없었고 무릎은 바위에 부딪혀 피가 났습니다. 진이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산비탈에 칠넝쿨이 보였습니다. 맞아. 썰매를 만들면 돼. 진이는 재빨리 칠넝쿨을 잡아당겼습니다. 손가락이 터져 피가 났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나뭇가지와 칠넝쿨을 엮어 엉성하지만 튼튼한 썰매를 만들었습니다. 할머니를 조심스럽게 썰매 위에 눕히고 진이는 칠넝쿨을 어깨에 걸쳤습니다. 출발. 진이는 썰매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눈은 점점 더 깊어졌고 바람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칠넝쿨이 어깨를 파고들어 살이 쓸렸지만 진이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발을 헛디뎌 넘어졌습니다. 일어섰습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또 일어섰습니다. 손은 피투성이가 되었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숨은 목구멍까지 차올랐지요. 그때 저 멀리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자신의 집이었습니다. 저기다, 조금만 더. 진이는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마침내 초가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진이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넘어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쉴 틈이 없었지요. 할머니를 방 안으로 옮기고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아껴두었던 마른 나무잎과 솔가지를 모두 태웠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방 안이 서서히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이는 할머니의 얼어붙은 손과 발을 자신의 품에 안았습니다. 호호, 입김을 불어넣고 손으로 문질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했습니다. 하룻밤이 지났습니다. 할머니가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할머니는 낯선 천장을 보며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온몸이 쑤셔서 움직일 수가 없었지요. 할머니, 깨어나셨어요. 진이가 달려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누구냐? 저는 진이에요. 할머니가 산에서 쓰러져 계셨어. 제가 모셔왔어요. 진이는 옆에 있던 그릇을 들어 올렸습니다. 배고프시죠? 이거 드세요. 그릇 안에는 묽은 도토리 죽이 담겨 있었습니다. 변변한 재료가 없어 색깔도 탁하고 양도 적었지요.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가난하구나. 제 먹을 것도 없으면서 나를 구했단 말이냐? 진이가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떠서 할머니 입가로 가져갔습니다. 조심히 드세요. 뜨거우니까요. 할머니는 자연스럽게 등을 곧게 펴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숟가락을 받아들었지요. 진이는 할머니가 숟가락을 드는 모습을 보며 신기했습니다. 꼭 양반댁 마님 같아. 할머니의 손놀림은 흐트러짐이 없었고 앉은 자세는 단정했습니다. 비록 산발이 되고 누더기를 걸쳤지만 그 안에서 품격이 배어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도토리죽을 천천히 먹었습니다. 맛은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꿀보다 달게 느껴졌습니다. 진이의 까만 눈망울을 보는 순간 할머니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스쳤습니다. 20년 전 역병으로 잃은 아들과 손자의 얼굴이었지요. 할머니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 왜 우세요? 죽이 맛없어요? 아니다, 맛있다. 참 맛있구나. 할머니는 그릇을 내려놓고 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이야. 그런데 너희 부모님은 어디 계시냐? 진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부모님은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진이는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산꾼이셨어요. 약초를 캐서 마을에 파셨죠. 관아에도. 자주 약초를 납품하셨고요. 관아에? 네, 그때 전 아버지를 따라가곤 했어요. 진이의 눈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거기서 친구를 만났었어요. 담장 안쪽에 사는 여자아이였는데. 어떤 아이였느냐? 서희라고 현감님 따님이었어요. 저보다 조금 어렸는데 참 밝고 활발했죠. 진이는 옛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담장 밖에서 기다리던 자신에게 서희가 먼저 말을 걸었던 날 신부는 달랐지만 나이 어린 두 아이는 금방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산딸기를 좋아했어요. 제가 산에서 따다 주면 정말 좋아했죠. 진이의 목소리가 따뜻해졌습니다. 그런데 진이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마저 가시고 저는 그 뒤로 관아에 갈 수가 없었어요. 이런 거지 꼴로. 할머니는 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아이도 너를 그리워했을 게다. 그랬을까요?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진이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나처럼 혼자구나. 친구마저 잃고. 그날 밤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신분도 과거도 모두 감춘 채 이 아이의 할머니로 살겠다고 하지만 둘은 몰랐습니다. 저 멀리 읍내에서 김성준이라는 자가 할머니를 찾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할머니가 살아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모든 것이 위험해진다는 것을. 겨울밤은 깊어가고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초가집 안에서는 할머니와 진이가 나란히 잠들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영심 할머니는 서서히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처음엔 일어나지도 못했지만 이제는 방 안을 걸어 다닐 수 있게 되었지요. 진이는 매일 산에 올라 약초를 캐고 도토리를 주워왔습니다. 할머니는 방 안에서 살림을 돌보며 진이를 기다렸습니다. 진이야, 다녀왔느냐? 네, 할머니. 오늘은 도토리 한 바구니나 주웠어요. 그래, 잘했구나. 두 사람의 생활은 찢어지게 가난했지만 초가집 안에는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진이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고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지요.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도토리죽으로 저녁을 먹었습니다. 죽이 너무 묽어 배는 금방 꺼졌지만 둘은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칼바람이 초가집을 파고들었습니다. 진이는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렸지만 추위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콜록콜록 진이가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이의 기침은 더 심해졌습니다. 콜록콜록 흐읍 진이는 가슴을 부여잡고 기침을 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에서 쌕쌕 소리가 났지요. 할머니는 진이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진이야, 가만히 있거라. 할머니의 손가락이 진이의 손목 위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맥을 짚는 손놀림이 어찌나 자연스럽고 정확한지 마치 수천 번은 해본 것 같았습니다. 진이는 할머니의 손가락이 자신의 맥박을 따라 움직이는 느낌이 신기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눈을 감고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건 찬 기운이 폐에 맺혔어. 생긴 해수로구나. 해수요? 그렇다, 기침병이란다. 할머니의 진단은 정확했습니다. 진이는 추운 겨울 내내 제대로 된 옷도 없이 산을 오르내렸습니다. 찬바람을 맞아 폐가 차갑게 식은 것이지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물었습니다. 진이야, 혹시 늙은 배가 있느냐? 돌배면 더 좋고. 돌배요? 있어요.
진이는 마당 뒤편으로 달려갔습니다. 땅을 파헤치자 쭈글쭈글한 돌배 6개가 나왔습니다. 작년 가을에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묻어뒀어요. 배고플 때 먹으려고요. 잘했다. 이제 이걸로 약을 만들어야 한다. 할머니는 돌배를 쪼개기 시작했습니다. 칼질이 정확했습니다. 돌배를 4조각으로 똑같이 나누고 씨를 발라냈지요. 진이야, 잘 보거라. 돌배는 폐를 촉촉하게 하고 뜨거운 기운을 식혀준다. 할머니는 마당 한쪽에 말려둔 도라지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 도라지는 가래를삭이고 막힌 기운을 뚫어준다. 할머니는 도라지 껍질을 벗기고 얇게 썰었습니다. 손놀림이 무척 능숙했지요. 이 둘이 만나야 비로소 기침을 잡는 명약이 되는 법이다. 할머니는 솥에 물을 붓고 돌배와 도라지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뭔가를 한 줌 집어넣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감초란다. 독한 기운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지. 진이야, 명심해라. 약은 비율이 중요하다. 돌배 1개에 도라지는 손가락 1마디만큼만 넣어야 한다. 도라지를 너무 많이 넣으면 기운이 빠져 오히려 더 약해진다. 보글보글 약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구수하고 쌉싸름한 향기가 방 안 가득 퍼졌지요. 한참 후 할머니는 약을 사발에 따랐습니다. 갈색의 맑은 액체였지요. 자, 마셔보거라. 뜨거우니 조심하고. 진이는 사발을 받아 후후 불며 마셨습니다. 순간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답답했던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지요. 와, 할머니, 진짜 가슴이 시원해요. 진이는 할머니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대체 누구실까? 이렇게 약을 잘 다루시다니. 그날 밤 진이는 기침 한 번 없이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며칠 후 진이는 읍내 장터로 향했습니다. 산에서 캔 약초를 팔아 쌀 한 되라도 사야 했습니다.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생선 파는 소리, 떡 장수의 외침,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였지요. 진이가 장터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으려는데 저 멀리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마님. 진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장터 한가운데 으리으리한 제사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갖가지 산의 진미가 가득했고 향이 피어올랐지요. 제사상 앞에서 50대쯤 되어 보이는 사내가 땅을 치며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마님, 이 불효자 같으니 30년을 어머님처럼 섬겼는데 제대로 모시지 못해 실족사하시게 만들다니. 사내는 제사상에 엎드려 오열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희가 한씨 아니요? 맞소 김 대감댁 청직이지. 참 기특한 사람이로구만. 30년을 한결같이 주인을 섬겼다지 않소.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충직한 사람 보기 힘들지. 사람들은 한 씨를 칭송했습니다. 한 씨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마님께서 남기신 유언대로 도련님께서 이 집안을 잘 이으실 것이옵니다. 진이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한 씨가 통곡하는 틈틈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슬쩍슬쩍 살피는 게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칭찬하면 더 크게 울부짖었지요. 저 사람 뭔가 이상해. 제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지자 한 씨는 제사상을 정리하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씨는 제사 음식을 광주리에 담아 장터 뒤편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진이는 우연히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디 가는 거지? 호기심에 조심스럽게 뒤따라갔습니다. 골목 안쪽 그늘진 곳 한 사내가 기둥에 기대에 서 있었습니다.
비단 두루마기를 입고 접은 부채를 손에 든 모습.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양반이었습니다. 한씨, 수고 많았네. 조용하지만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한씨는 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련님 오셨습니까? 사람들 반응이 어떻던가? 모두 제가 충직한 종이라 칭찬했습니다. 잘했어, 계속 그렇게 해. 사내가 부채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김성준 김대감의 조카였습니다. 그런데 도련님 한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저를 양인으로 만들어주신 겁니까? 성준이 비웃었습니다. 당연하지, 약속했자는가. 성준은 한씨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큰아버님께서 자식 없이 돌아가셨으니 재산은 당연히 나 조카에게 오는 거야. 그리고 자네는 나를 도왔으니 양인 신분의 땅 서너 마지기 정도는 주지. 한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성준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절대 실수하면 안 되네. 만약 일이 들키면. 성준은 한씨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자네 혼자 한 일이 알겠나? 한씨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잘 부탁하네. 성준은 부채를 접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한씨는 그 자리에 남아 떨리는 손으로 광주리를 쥐고 있었습니다. 진이는 담 뒤에 숨어서 그 광경을 모두 목격했습니다. 저 양반이 뭔가 꾸민 거야? 진이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진이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장터에서 본 광경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다녀왔어요. 그래, 진이야, 약초는 잘 팔았느냐? 네, 근데 할머니. 진이는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장터에서 이상한 걸 봤어요. 진이는 한씨가 제사를 지내던 광경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골목에서 성준과 만나던 모습도 그 사람이 마님이 실족사했다고 하면서 엄청 울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지 진짜 같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뒤편에서 양반 하나랑 만나서 얘기하더라고요. 자네 혼자 한 일이라는 말이 들렸어요. 할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 했느냐? 한씨요, 김대감 댁청직이었대요. 그리고 양반은 도련님이라고 불렀어요. 할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김대감, 그것은 할머니의 돌아가시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도련님 성준이구나. 할머니는 성준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의 조카 젊었을 때부터 도박과 술로 집안 재산을 탕진하던, 남편이 생전에 경계하라 했던 인물 성준이 한씨를 꿰어 나를 죽이려 했구나.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진이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았지요. 그래, 신경 쓰지 마라. 할머니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시각 성준의 저택, 성준은 술잔을 기울이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재산은 다 내 손에 들어왔어. 이제 아무 걱정 없어. 그때 한 종이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날이 이상한 소문이 돕니다. 무슨 소문? 지난번에 괴질로 죽어가던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산소거지. 아이가 준 약을 먹고 살아났다고 합니다. 거지 아이가? 성준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거지 새끼가 무슨 약을 썼다고? 그게 최 씨네 마누라가 그러는데요. 그 약에서 아주 귀한 한약 냄새가 났다고 합니다. 성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귀한 한약? 예, 그것도 아주 정교한 배합이었다고 하더이다. 성준의 머릿속에 불길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귀한 한약 배합, 천한 거지가 그런 걸 알 리가 없는데. 한씨를 불러라. 당장. 얼마 후 한씨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부르셨습니까, 도련님? 그 산소 거지. 아이 할머니와 함께 산다고 했지.
예, 그렇습니다. 당장 확인해봐. 그 할머니가 혹시 성주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설마 명심 어르신이?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성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추위에 버려진 늙은이가 살아있을 리 없다. 내가 우리가 직접 봤잖아 하지만 성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가서 확인하고 와 자세히 보고하고. 알겠습니다. 한 씨가 밖으로 나가자 성준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산이 보였습니다. 어둠이 깔린 산속 어딘가에 그 초가집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명심 할머니가 밖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진이야, 누군가 올라오고 있다. 누구예요? 할머니는 창틈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낯선 사내가 산길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옷차림으로 보아 양반집 종이 분명했지요. 진이야, 잘 들어라. 할머니의 목소리가 긴박했습니다. 지금부터 할미는 미친 사람이다. 네, 왜요? 누가 와도 할미가 노만 났다고 해야 한다 알겠느냐? 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의 진지한 표정에서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할머니는 재빨리 머리를 풀어헤쳤습니다. 그리고 옷을 흐트러뜨렸지요. 바로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이 안에 누구 있느냐? 한 씨의 신복인 종이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허공을 보며 희죽희죽 웃었습니다. 밥서방님 밥 배고파 침을 질질 흘리며 손을 허우적거렸습니다. 눈은 초점이 없었고 옷은 산발이 되어 있었지요. 종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뭐야? 완전히 미쳤잖아. 진이가 재빨리 달려와 할머니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저씨, 누구세요? 우리 할머니 침에 걸려서 아픈데 왜 놀라게 해요? 저리 가거라. 종은 진이를 밀쳐내고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이불, 깨진 항아리, 먼지 투성이 바닥. 할머니는 계속 헛소리를 중얼거렸습니다. 배고파 추워 밥 줘. 종은 할머니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산발한 머리와 너덜너덜한 옷차림, 그리고 침 흘리는 모습 때문에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 그 약 만든 꼬마 아니냐? 네, 그런데요. 그 약은 어디서 배웠느냐? 저희 아버지가 산꾼이셨어요. 약초 캐는 법을 조금 가르쳐 주셨고요. 종은 방 구석에 있는 약초 바구니를 뒤적였습니다. 평범한 약초들 뿐이었습니다. 이게 다냐? 네, 우리 가진 거 이것뿐이에요. 종은 더 이상 볼 것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할머니는 완전히 정신 나간 노파였고 아이는 그저 거지 꼬마일 뿐이었습니다. 채종은 코웃음을 치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진이는 종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문을 닫았습니다. 할머니, 갔어요. 할머니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산발한 머리를 매만지며 일어났지요. 잘했다, 진이야. 며칠이 지났습니다. 한 씨의 종은 다시 오지 않았고 할머니와 진이는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산에는 새싹이 돋았고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지요. 진이는 봄나무를 캐러 산에 올랐습니다. 할머니는 마당에서 겨우내 말렸던 약초들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조금씩 살만해지는구나. 할머니는 따뜻한 봄바람을 맞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진이가 창백한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큰일 났어요. 왜 그러느냐? 아랫마을 아이들이 이상한 병에 걸렸대요. 진이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멀쩡하던 애들이 갑자기 열이 막 나더니 온몸에 붉은 반점이 돋았대요. 그리고 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침을 하는데 개 짖는 소리처럼 숨을 못 쉬어요. 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관아에서도 현감 댁따님도 앓고 계신데요. 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희가 할머니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안 된다. 할머니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붉은 꽃이 피면 다 죽어 폐가 굳었어. 아무도 못 살아. 할머니의 머릿속에 20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궁궐의 괴질이 돌았던 그날 아들과 손자가 똑같은 증상으로 쓰러졌습니다. 붉은 반점, 개 짖는 듯한 기침, 굳어가는 폐할머니는 밤낮으로 약을 다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사흘 만에 둘 다 숨을 거두고 말았지요. 아니야, 이번엔 달라야 해.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할머니, 진이가 할머니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의원들도 다 도망갔대요. 괴질이라고. 애들이 숨 넘어가는데 그냥 둬야 해요? 진이의 목소리에 할머니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진이의 눈망울을 보니 죽은 손자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진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서희만큼은 꼭 살려야 해요. 할머니 서희는 제 첫 친구였어요. 그래, 이번엔 달라야 한다. 이번엔 지켜야 한다. 할머니는 떨리는 입술을 꽉 깨물고 일어섰습니다. 진이야, 잘 들어라. 네, 할머니. 이건 시간 싸움이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이 병은 홍역열사라고 한다. 열독이 피를 타고 온몸에 퍼지면서 붉은 반점이 생기고 그 독이 폐로 들어가면 기침을 하게 된다. 그럼 어떻게 고쳐요? 3가지를 동시에 해야 한다. 할머니는 손가락을 하나씩 펴며 설명했습니다. 첫째, 열을 내려야 한다. 열이 계속 오르면 정신을 잃고 죽는다. 둘째, 피부의 도끼를 밖으로 빼내야 한다. 반점이 안으로 들어가면 끝이다. 셋째, 폐가 굳지 않게 해야 한다. 폐가 굳으면 숨을 못 쉬어 죽는다. 진이는 할머니의 말을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할머니는 약초 더미를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이야, 이걸 찾아라. 시호 할머니가 마른 풀 한 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열을 내리는 약이다. 하지만 너무 많이 쓰면 기운이 빠진다. 다음은 승마, 이건 피부에 독을 밖으로 끌어내는 약이다. 땀구멍을 열어서 독을 내보낸다. 그리고 길경, 도라지다. 이건 폐를 촉촉하게 하고 가래를삭인다.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감초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감초는 모든 약의 독성을 누그러뜨린다. 절대 빠뜨리면 안 된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마. 약은 비율이 생명이다. 할머니는 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시호는 3줌 승마는 1줌 반 승마를 너무 많이 쓰면 땀이 너무 많이 났어. 기운이 빠진다. 길경은 2줌 밤초는 새끼손가락 1마디. 보글보글 약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진이야, 명심해라. 이 약은 하루에 3번. 밥 먹기 전에 먹여야 한다. 밥 먹고 먹으면 약효가 반으로 줄어든다. 진이는 할머니의 말을 하나하나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한참 후, 할머니는 약을 항아리에 담았습니다. 자, 이제 가거라 할 수 있겠느냐? 할머니가 진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 수 있어요. 제가 꼭 살려올게요. 진이는 약 항아리를 들고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날이 밝자마자였지요. 밤을 새워 약을 달렸기 때문에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약이 있어요. 이걸 먹이면 나아요. 진이는 마을 어귀에서 외쳤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저리 가. 한 안악이 빗자루를 들고 진이를 쫓아냈습니다. 괴질이 도는데 거지가 왜 여기 와? 내가 병 옮긴 거 아니냐? 아니에요. 전 병 없어요. 이 약만 먹이면. 닥쳐. 내 더러운 손으로 만든 걸 먹고. 우리 애가 잘못되면 책임질 거냐? 진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발요. 한 번만 먹여보세요. 정말 좋아질 거예요. 이 자식이. 한 사내가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썩 꺼지지 못해? 돌이 진이의 어깨를 맞췄습니다. 진이는 비틀거렸지만 항아리를 놓지 않았습니다. 저리 안 가. 또 다른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나왔습니다. 거지 주제에 의원 흉내를 내. 내 약 먹고 애들 죽으면 넌 죽는다. 사람들은 소금을 뿌리며 진이를 쫓아냈습니다. 진이는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찢어져 피가 났지만 항아리만은 필사적으로 지켰습니다. 제발 제발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욕설뿐이었습니다. 진이는 마을 끝자락까지 쫓겨났습니다. 온몸이 먼지투성이었고 무릎에서는 피가 흘렀습니다. 어깨에는 돌을 맞은 자국이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지요. 진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왜 아무도 안 믿어주는 거야?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마을 구석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의 신음소리였습니다. 진이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허름한 초가집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한 아이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어머니가 그 옆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진이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초췌한 얼굴의 여인이 나왔습니다. 누구냐? 제발요. 이 약 한 번만 먹여보세요. 여인은 진이를 보더니 망설였습니다. 넌 아까 그 아이. 네, 저 진이에요. 이 약 진짜 효과 있어요. 우리 할머니가 만드신 거예요. 여인은 집 안을 돌아보았습니다. 아이는 이미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의원도 없고 약도 없었습니다. 정말 나을 수 있느냐? 네, 꼭 나아요. 여인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항아리를 받았습니다. 고맙다. 여인은 아이를 안고 약을 조금씩 흘려 넣었습니다. 진이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한 시즌쯤 지났을까? 아이의 숨소리가 조금 안정되었습니다. 어머니 숨이 좀 편해진 것 같아요. 여인이 아이의 이마를 만져보았습니다. 불덩이 같던 열이 조금 내려가 있었습니다. 진짜 효과가 있어. 여인은 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진이는 그제야 안도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에요. 며칠 후 마을에 기적 같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들었어. 최 씨네 막내가 그야. 먹고 살아났대. 정말. 의원도 포기한 애를? 그래, 그 거지 아이가. 준 약이 신약이었나 봐. 대체 무슨 약이었길래? 글쎄 근데 최 씨네 마누라가 그러는데 그 약에서 아주 귀한 한약 냄새가 났대. 귀한 한약? 응, 그것도 아주 정교한 배합이었다고 하더라.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곧 성준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성준의 저택. 밤 성준은 술잔을 기울이며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씨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도련님, 이상한 소문이 있습니다. 무슨 소문? 그 산속 거지 아이가 만든 약괴질에 걸린 아이를 살렸다고 합니다. 성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최 씨네 마누라가 그러는데요. 한 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약에서 아주 귀한 한약 냄새가 났다고 합니다. 궁중에서 났을 법한 정교한 배합이었다고. 성준의 손에서 술잔이 툭 떨어졌습니다. 뭐라고? 성준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궁중 정교한 배합. 설마 성준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장 다시 확인해 와라. 그 산속 초가집을 다시 조사하라고. 예, 도련님. 한 씨가 밖으로 나가자 성준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산이 보였습니다. 설마 정말 살아있는 건가? 그 늙은이가. 성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봄이 깊어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진이는 약초를 캐러 현감 저택 뒷산에 올랐습니다. 산딸기가 익을 시기였지요. 서희가 좋아하던 건데 진이는 빨갛게 익은 산딸기를 조심스럽게 땄습니다.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담장 너머로 산딸기를 건네주면 서희가 환하게 웃던 모습. 그 웃음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했습니다. 3년이나 지났는데 서희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문득 아래쪽 관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의원님, 제발 우리 아가씨를 살려주십시오. 현감 부인의 절규였습니다. 진이는 담장 틈으로 들여다보았습니다. 누각에 서희가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파래진 입술 골록골록 서희가 고통스럽게 기침을 했습니다. 손수건에 피가 묻어났습니다. 의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괴질 후유증으로 폐가 너무 손상되었습니다. 이미 굳어가고 있어 더 이상 방법이. 그럼 우리 딸은 어떻게 됩니까? 이대로 두면 사흘을 못 넘기실 겁니다. 현감 부인이 서희를 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진이는 그 광경을 보고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희가 죽는다고? 진이는 손에 든 산딸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릴 적 서희에게 산딸기를 따다 주면 환하게 웃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진이야, 오늘은 뭐 가져왔어? 산딸기, 오늘 엄청 많이 땄어. 와, 고마워.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그 웃음소리가 이제 다시는 들을 수 없게 된다고? 안 돼, 서희는 안 돼. 진이는 산딸기를 품에 넣고 급히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큰일 났어요. 진이가 숨을 헐떡이며 집에 도착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서희가 죽어간대요. 진이는 현감 저택에서 본 광경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괴질 앓고 나서 폐가 점점 굳어간대요. 이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할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폐가 굳어간다. 할머니, 제발 서희 좀 살려주세요. 진이가 할머니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우리 엄마도 열났어. 끙끙 앓다가 돈 없었어. 의원도 못 부르고 그냥 죽었잖아요. 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냥 엄마 손 잡고 우는 것밖에. 진이는 품에서 산딸기를 꺼냈습니다. 서희는 제 첫 친구였어요. 신분이 달라도 저를 친구라고 불러줬던 유일한 아이였어요. 진이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어릴 때 제가 이 산딸기 따다 주면 서희가 그렇게 좋아했었어요. 진이는 산딸기를 보며 옛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담장 너머로 산딸기를 건네주던 날들. 서희의 환한 웃음소리, 이제 다시 못 볼 거예요. 서희가 죽으면 할머니는 진이의 떨리는 어깨를 보았습니다. 죽은 손자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이 아이는 친구마저 잃을까 두려워하는구나. 할머니도 생각했습니다. 20년 전, 똑같은 병으로 아들과 손자를 잃었던 그날, 이번엔 달라야 한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진이의 상처받은 마음과 어린 생명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 가자. 정말요? 다만 조심해야 한다.
내 얼굴을 가려야 해. 할머니는 낡은 쓰개치마를 꺼내 머리에 둘렀습니다. 두 사람은 관아로 향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관아 대문 앞에 도착한 진이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서희를 고칠 수 있어요. 뭐, 또 거지 새끼가 왔네. 문지기가 나와 진이를 쫓아내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안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이야? 서희의 목소리였습니다. 현감이 급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진이라고 했느냐? 우리 서희가 찾던. 현감은 진이를 알아보았습니다. 내가 옛날에 우리 집에 약초 가져오던 산꾼의 아들? 네, 맞습니다. 들어오너라. 서희가 너를 찾고 있었다. 진이는 할머니와 함께 서희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양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방 안에는 서희가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고 현감 부인이 눈물을 흘리며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서희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가빴습니다. 서희야. 진이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서희가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진이, 너 진짜 너지? 응, 나야. 진이는 품에서 산딸기를 꺼냈습니다. 이거 내가 좋아하던 거 산에서 땄어. 서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억해. 우리 어릴 때 콜록콜록. 서희가 심하게 기침을 했습니다. 손수건에 붉은 피가 묻었지요. 아파. 서희는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쌕쌕 소리가 났습니다. 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희야, 괜찮아. 우리 할머니가 고쳐주실 거야.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서희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를 좀 보겠습니다. 할머니는 서희의 손목을 잡고 맥을 짚었습니다. 현감 부부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한참을 맥을 짚던 할머니는 서희의 등을 만져보았습니다. 심호흡을 해보거라. 못하겠어요. 서희가 숨을 들이쉬려 했지만 절반도 못 쉬고 기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서희의 가슴에 귀를 대고 호흡음을 들었습니다. 폐 깊은 곳에서 그르렁거리는 소리. 막힌 듯한 공기 흐름. 할머니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딸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현감이 조급하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괴질 후유증으로 폐에 담음이 쌓였습니다. 그것이 굳어 폐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럼 이대로 두면 폐가 완전히 굳어 며칠 안에 숨을 거두게 됩니다. 현감 부인이 서희를 꼭 껴안았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할머니는 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이의 눈가에도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20년 전 아들과 손자를 이 병으로 잃었지. 하지만 이번엔 달라야 한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칠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품속에서 침통을 꺼냈습니다. 진이는 할머니의 침통을 양손으로 꼭 쥐고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침을 집어드는 순간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늙고 기력이 쇠한 탓이었지요. 현감 부부는 불안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진이는 울먹이며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손이 너무 많이 떨려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할머니는 침을 쥔 채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깊은 숨을 내쉬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나지막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걱정 마라, 진이야. 할머니는 눈을 떴습니다. 손은 늙었어도 사람 살리는 의원의 마음은 늙지 않는 법이다. 그 순간 기적처럼 손의 떨림이 딱 멈췄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산속에 힘없는 노파가 아니었습니다.
과거 내의원을 호령하던 수석의 이녀, 중전마마의 산후조리를 도맡던 영심 서슬퍼런 기백이 방 안을 압도했습니다. 굽었던 등이 펴지고 온몸에서 위험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진이는 숨조차 쉬지 못하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두려움은 나를 볼 때 생기지만 할머니가 서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용기는 환자를 볼 때 생긴다. 할머니는 망설임 없이 첫 번째 침을 꽂았습니다. 천도렬 서희의 목 앞, 쇄골 사이 움푹 들어간 곳에 침이 들어갔습니다. 목구멍을 열어 기도를 뚫는 자리다. 서희의 호흡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할머니는 연달아 침을 놓았습니다. 단중혈 가슴에 쌓인 담을 흩어지게 하는 자리 폐유혈, 심유혈 폐로 직접 가는 길목이다. 족산리혈 전신의 기운을 북돋우는 자리. 이 손놀림이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전광석화 같았지요. 방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갑자기 서희가 격렬하게 기침을 하더니 입에서 무언가를 토해냈습니다. 검붉고 끈적한 덩어리, 폐에 쌓였던 담음이었습니다. 서희는 계속 토해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현감 부인이 비명을 지르려는 순간 할머니가 침착하게 제지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폐에 쌓였던 독이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살았습니다. 마지막 덩어리를 토해낸 후 서희의 호흡이 변했습니다. 하하. 깊고 고른 숨소리였습니다. 서희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숨이 쉬어져요. 서희는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진짜 숨을 쉴 수 있어요. 막혔던 게 뚫린 것 같아요. 현감 부인이 서희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서희야, 서희야. 진이도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서희야,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서희가 진이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진이야, 고마워. 내가 날 살렸어. 할머니는 침을 하나씩 빼내며 말했습니다. 맹문동 3줌, 오미자 1줌, 행인 2줌을 달여서 하루 3번 먹이십시오. 그리고 따뜻하게 해주시고요. 보름이 고비입니다. 현감은 깊이 절을 했습니다. 은인이십니다. 할머니는 진이의 손을 잡고 방을 나섰습니다. 두 사람은 산길을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관아 담장 어둠 속에서 한 사내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쓸개 치마가 벗겨졌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할머니의 옆모습. 한 씨의 신복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 눈매, 저 걸음걸이. 마님이시다. 한 씨의 신복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도련님, 확인했습니다. 뭐라고? 성주는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노파가 영심 어르신이 틀림없습니다. 성준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신복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관아에서 현감 댁따님을 치료하는 것을 봤습니다. 침을 놓는 솜씨가 신기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바람에 쓰개 치마가 벗겨졌는데 그 눈매와 걸음걸이가 마님과 똑같았습니다. 성주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런, 살아 있었단 말이야? 성주는 방 안을 미친 듯이 걸어 다녔습니다. 저 늙은이가 살아 있으면 재산이 다 돌아간다.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얻은 게. 성준의 눈에 도끼가 서렸습니다. 한 씨를 불러라. 당장. 얼마 후 한 씨가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부르셨습니까, 도련님? 확실합니까? 한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확실해. 그 노파가 명심 어르신이 맞다.
성준이 술잔을 내리쳤습니다. 도련님, 어찌하시겠습니까? 어떻게든 막아야지. 성준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자네, 왈패들 구할 수 있나? 그건. 한 씨가 망설였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건 자네가 직접 안 해도 돼. 그냥 불만 지르면 되네. 성준이 은자 주머니를 던졌습니다. 이걸로 왈패들 사서 보내. 오늘 밤 안에 처리해. 하지만 도련님, 한 씨는 은자 주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성준이 한 씨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자네도 공범이야. 지금 와서 빠지려고? 성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만약 저 늙은이가 살아서 관아에 가면 어떻게 되겠나? 자네가 날 산에 버렸다고 말하면? 그럼 자네는 곤장 맞고 죽을 거야. 아니, 그 전에 능지처참당할지도 모르지. 한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이 일만 끝내면 성준이 한 씨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자네는 양인이 되고 땅도 받고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어. 안 그런가? 한 씨는 떨리는 손으로 은자 주머니를 집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생각했네. 그리고 명심해. 만약 일이 틀어지면. 성준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자네 혼자 한 일이야. 난 모르는 일이고. 한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성준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엔 확실하게 끝내야 한다. 그날 밤 달은 구름에 가려 있었습니다. 초가집 안에서는 명심 할머니와 진이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정말 멋있었어요. 진이가 잠들기 전 말했습니다. 서희가 살아났을 때 정말 기적 같았어요. 너도 잘했다, 진이야. 친구를 포기하지 않은 내 마음이 기적을 만든 거란다. 할머니는 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자자. 내일 또 서희한테 약 가져다 줘야지. 네, 할머니. 잘 자요. 두 사람은 곧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갑자기 맵싸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무슨 냄새지? 진이는 눈을 번쩍 떴습니다. 방 안에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초가집 전체가 불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불이야, 할머니. 진이가 소리쳤습니다. 할머니는 정신을 차리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진이야. 불길이 이미 방문까지 번지고 있었습니다. 바깥에서는 남자들의 거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크크크, 저 안에 갇혔을 거야. 나오지 못하게 문 막아라. 오늘 밤 안에 처리해야 한다. 할머니는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준이 우리를 죽이려고. 연기가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지요. 콜록콜록. 진이가 기침을 해댔습니다. 진이야, 이불을 물에 적셔라. 할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진이는 물동이에 물을 이불에 끼얹었습니다. 그리고 젖은 이불로 할머니를 감쌌습니다. 할머니, 제 등에 업히세요. 진이야, 잠깐만. 할머니는 급히 속적삼 속을 뒤적였습니다. 가슴에 소중히 품고 있던 붉은 비단 주머니. 그 안에는 봉황 문양의 옥놀이개와 내의원 임명 교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주머니를 꼭 쥐었습니다. 이것만은 절대 잃어버릴 수 없다. 이것이 자신의 정체를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이제 됐다. 가자. 할머니가 진이 등에 올라탔습니다. 문을 박차고 나가거라. 네. 진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랏. 진이는 불타는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뜨거운 불길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젖은 이불이 아니었다면 그 자리에서 타 죽었을 것입니다. 진이의 어깨가 불에 대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마당을 지나 대문 밖으로 나온 순간 뒤에서 초가집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르르르릉. 지붕이 무너지며 불똥이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진이는 할머니를 내려놓고 숨을 헐떡였습니다. 할머니, 살았어요.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너무 이른 것이었습니다. 저기 있다. 놓치지 마라. 어둠 속에서 몽둥이를 든 왈패 5명이 나타났습니다. 험상궂은 얼굴, 살깃띤 눈빛. 죽여라. 하나도 살려보내면 안 된다. 깍. 진이는 할머니를 다시 업었습니다. 할머니, 꼭 잡으세요. 진이는 숲속으로 달렸습니다. 쫓아라. 왈패들이 뒤따라왔습니다. 달빛도 없는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이는 이 산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약초를 캐며 구석구석 다녔던 곳이었지요. 이쪽이야. 진이는 가시덤불 사이로 몸을 숨겼습니다. 왈패들이 지나쳤습니다. 어디 갔어? 이 어둠 속에서 찾을 수가 있나? 나눠서 찾아. 멀리 못 갔을 거야. 왈패들이 흩어졌습니다. 진이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진이야, 괜찮으냐? 할머니가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진이의 어깨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불에 댄 상처였지요.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할머니는 진이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왈패들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이 밤에 산속에서 찾을 수가 없어. 어차피 집도 다 탔으니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 일단 돌아가자. 날 있게 보고하고. 왈패들이 산을 내려갔습니다. 진이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갔어요. 잘했다, 진이야. 정말 잘했다. 할머니는 진이를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가시덤불에서 나왔습니다. 저 멀리 초가집이 있던 곳에서 붉은 불빛이 보였습니다. 아직도 타고 있었습니다. 진이는 그 광경을 보며 주저앉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이 다 타버렸어요. 3년 동안 혼자 버텨온 집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흔적이 남아있던 유일한 곳이었지요. 약초도 다 탔고, 이제 어떠하죠?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는 재투성이가 된 진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진이야, 산불이 나서 나무가 다 타버려도 뿌리가 살아있으면 봄에 다시 싹이 튼단다. 할머니는 진이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집은 탔지만 너와 내가 살아있지 않느냐? 하지만 사람이 산다는 건 타버린 잿더미 위에도 다시 집을 짓는 일이다. 할머니는 진이의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내가 나의 뿌리고 내가 너의 흙이니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진이는 옷소매로 눈물을 벅벅 닦았습니다. 네. 할머니만 계시면 저는 다시 할 수 있어요. 두 사람은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산속에 숨어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성주는 계속 사람을 보낼 것입니다. 그때 저 멀리 불빛이 보였습니다. 관아였습니다. 할머니, 저기, 진이가 가리켰습니다. 저기 서희가 있는 곳이에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관아에 가면 자신의 정체를 밝혀야 합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것을 말해야 하지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 가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숨는 건 끝이다. 당당히 맞서야 할 때다. 두 사람은 관아를 향해 걸었습니다. 관아, 대문 앞에 도착한 두 사람. 온몸이 재투성이었고 옷은 찢어져 있었습니다. 진이의 어깨에서는 아직도 피가 흘렀지요. 진이는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여기 사람 있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문지기가 나와 횃불을 들었습니다. 누구냐? 이 밤중에. 저예요. 진이에요. 서희한테 좀 전해주세요. 바로 그때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이, 아버지, 진이가 왔어요. 서희였습니다. 현감이 급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진이, 이게 무슨... 현감은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온몸 재투성이, 찢어진 옷, 화상 자국. 대체 무슨 일이 있었소? 어서 들어오시오. 현감은 두 사람을 급히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현감은 두 사람을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부인이 물과 약을 가져왔고 진이의 화상을 치료했습니다. 진이가 신음했습니다. 조금만 참거라. 현감 부인이 약을 바르며 말했습니다. 현감이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십니까? 어쩌다 이 지경이. 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한밤중에 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사람들이 왔어요. 몽둥이를 들고 우리를 죽이려고. 현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누가 감히, 대체 누가 그런 짓을? 할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정체를 밝혀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정체라니요. 할머니는 품속에서 붉은 비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불길 속에서도 필사적으로 지킨 주머니였습니다. 진이는 처음 보는 주머니를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봉황 문양이 새겨진 옥놀이개를 꺼냈습니다. 탁자 위에 정중히 내려놓았습니다. 현감은 옥놀이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봉황 문양 아래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중전어사. 현감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중전마마께서 하사하신 물건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다음으로 낡은 문서를 꺼냈습니다. 문서를 펼치자 붉은 옥새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내의원 의녀 수석 임명교지. 현감이 문서를 읽었습니다. 명심을 내의원 의녀 수석으로 임명하노라. 할머니는 쓰개치마를 벗었습니다. 더 이상 얼굴을 가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창백하지만 단정한 얼굴, 흐트러지지 않는 자세. 할머니는 낮지만 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지난 갑자년까지 내의원 의녀로 중전마마의 산후조리를 도왔던 영심이라 하옵니다. 현감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황급히 옷매무새를 바로잡았습니다. 아니, 선대 왕후 마마를 모셨던 전설 속의 신의 손 명심 의녀님이십니까? 그리 불러주시니 황송하옵니다. 진이는 놀란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가 궁궐에서 일하셨던 분이셨어. 현감이 깊이 절을 했습니다. 어르신 같은 귀한 분이 어찌하여 우리 고을 산속에 계셨습니까? 그리고 이런 일을.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성준, 제 남편의 조카가 한 씨와 짜고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현감의 눈이 커졌습니다. 당장 포졸들을 보내 잡아오겠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관아는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포졸들이 한 씨의 저택을 포위했습니다. 문을 열어라. 현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 씨는 잠에서 깨어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뭐야? 저택 주위가 횃불과 창을 든 포졸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한 씨, 나오거라. 한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들켰다. 일이 틀어졌어. 한 씨는 급히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포졸들이 뒷문까지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기다, 잡아라. 놔라.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냐. 한 씨는 발버둥을 쳤지만 포졸들에게 붙잡혔습니다. 포졸들은 한 씨에게 포승줄을 묶었습니다. 놔라고. 내가 30년 동안 김대감을 섬긴 충복이다. 현감께서 이 사실을 아시면 닥쳐라. 포졸이 한 씨의 뒤통수를 쳤습니다. 내 놈의 죄상은 이미 밝혀졌다. 관하에서 신문 받을 것이다. 한 씨는 끌려가면서도 계속 변명했습니다. 억울합니다.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단 말입니까? 한 씨는 관아 마당으로 끌려왔습니다. 현감이 위엄 있게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명심 할머니와 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한 씨, 무릎 꿇어라. 현감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포졸들이 한 씨를 마당 한가운데 무릎 꿇렸습니다. 너의 죄를 알겠느냐? 억울합니다.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단 말입니까? 한 씨는 고개를 들어 현감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놈이 주인을 배신하고 재산을 가로챈 것, 그리고 주인을 산에 버려 죽이려 한 것. 이것이 죄가 아니고 무엇이냐? 아닙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한 씨는 억울하다는 듯 목청을 높였습니다. 증거가 있다. 현감이 탁자를 쳤습니다. 한 관리가 옥놀이개와 교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한 씨는 옥놀이개를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봉황 문양에 중전어사라 새겨진 옥놀이개. 그리고 내의원 의녀 수석 임명교지. 현감이 문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이명심 의녀께서 바로 내 주인이시다. 증인을 불러라. 문이 열리고 왈패 두목이 끌려 들어왔습니다. 이자가 내 신복이 아니냐? 한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네. 내 놈, 입 조심해. 하지만 왈패 두목은 이미 모든 것을 자백한 후였습니다. 한 씨가 저희에게 돈을 주며 산속 초가집을 불태우라 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늙은이와 아이를 죽이라고. 거짓말이다. 한 씨가 소리쳤습니다. 제가 왜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이 자식이. 현감이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김대감 댁의 재산 목록이다. 농토 50마지기, 저택, 금은 5,000냥. 이 모든 것이 내 이름으로 되어 있구나. 한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30년을 충실히 섬겨서 대감님께서 유언으로. 명심 할머니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내 남편이 죽기 전 나에게 분명히 말했다. 모든 재산은 나에게 남긴다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내 놈이 남편이 눈을 감자마자 나를 산에 버리고 재산을 모두 훔쳐갔구나. 한 씨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현감이 곤장을 가리켰습니다.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곤장 100대다. 한 씨는 포졸들이 곤장을 드는 것을 보고 공포에 질렸습니다. 한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뭐라고? 김성준 도련님께서 시키신 겁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성준, 김대감의 조카. 한 씨가 울며 말했습니다. 도련님께서 마님만 없어지면 재산이 자기한테 온다고. 저를 양인으로 만들어주고 땅도 주신다고. 한 씨의 목소리가 절규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님을 사내. 방화도, 왈패 고용도 다 도련님께서 시키셨습니다. 도련님이 은자를 주셔서 제가
현감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 성준이라는 자가 모든 것을 배후에서 조종했다는 말이냐? 예. 제가 혼자 한 게 아닙니다. 한 씨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저도 이용당한 겁니다. 현감은 즉시 포졸을 보냈습니다. 당장 김성준을 잡아오라. 포졸 10여 명이 성준의 저택으로 달려갔습니다. 성준은 도망치려다 뒷문에서 붙잡혔습니다. 놔. 이게 무슨 짓이냐. 성준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성준이 관하로 끌려왔습니다. 비단 두루마기는 찢어져 있었고 얼굴은 땀과 흙으로 범벅이었습니다. 김성준, 내 죄를 알겠느냐?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성준이 소리쳤습니다. 저 천한 것의 거짓말을 믿으시는 겁니까? 거짓말? 현감이 왈패 두목을 가리켰습니다. 이자도 같은 말을 했다. 은자를 준 사람은 한 씨였지만 그 돈이 내 저택에서 나왔다고 명심 할머니가 증언했습니다. 내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 말씀하셨습니다. 조카 성준이는 믿으면 안 된다고. 그자가 빚에 쪼들려 재산을 노린다고. 성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한 씨가 바닥에 엎드려 외쳤습니다. 도련님, 약속하셨잖습니까? 저를 양인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닥쳐, 내 놈 때문이다. 성준과 한 씨가 서로를 원망하며 소리쳤습니다. 중앙 현감이 일어섰습니다. 김성준, 한 씨, 너희의 죄를 다스리겠다. 김성준, 너는 친족을 해하려 한 죄로 유배 3천리에 처한다. 한 씨, 너는 주인을 배신하고 살해하려 한 죄로 곤장 80대에 처하고 관노비로 삼는다. 그리고 두 놈의 재산을 모두 몰수하여 명심의녀께 돌려준다. 때려라. 탁, 탁, 탁. 곤장 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잘했다. 배신자들. 당연한 벌이다. 한 씨는 피투성이가 되어 끌려나갔고 성준은 포승줄에 묶인 채 유배지로 끌려갔습니다. 둘은 서로를 원망하며 사라졌습니다. 며칠 후 명심 할머니는 모든 재산을 돌려받았습니다. 농토 50마지기, 저택, 금은 5,000냥. 하지만 할머니는 옛 저택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진이야, 우리 여기에 터를 잡자. 정말요? 그래. 그리고 의원을 열 거다. 가난해서 의원을 못 부르는 사람들을 돌보는 의원. 현감은 마을 입구에 좋은 터와 집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할머니가 되찾은 재산 중 일부로 의원을 꾸몄습니다. 대문 위에는 새 현판이 걸렸습니다. 명심 의원. 개원날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들었어. 궁궐에서 일하셨던 의녀님이래. 그리고 돈 없어도 진료해 주신대. 할머니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차별 없이 진료했습니다. 진이는 옆에서 열심히 배웠습니다. 진이야, 이 약초는 당귀예요. 피를 보하는 약이죠. 잘했다. 서희도 자주 의원을 찾았습니다. 폐가 완전히 나아 이제는 뛰어다닐 수 있었지요. 진이야, 오늘은 무슨 약초 배웠어? 오늘은 천궁이랑 작약이야. 두 아이는 약초밭을 함께 가꾸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왔습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이 가고 겨울이 왔고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명심 의원은 점점 유명해졌습니다. 먼 곳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진이는 이제 22살, 훤칠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키가 훌쩍 자라 의젓한 의원의 모습이었지요. 의원님, 맥을 좀 짚어 주시겠습니까? 네, 손목을 이리 주십시오. 진이는 능숙하게 환자의 맥을 짚었습니다.
할머니 없이도 혼자서 환자를 돌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옆에서는 서희가 약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서희도 이제 22살 아름다운 아가씨가 되었습니다. 진이, 이 약재는 여기 두면 될까? 응, 고마워.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서로를 도왔습니다. 현감은 1년 전 두 사람의 혼례를 직접 주관했습니다. 너희 둘이 함께하니 내 마음이 든든하구나. 할머니가 흐뭇하게 웃으며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봄날 진료를 마친 후였습니다. 진이야, 오늘 산 갈래? 서희가 환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산, 괜찮겠어. 응, 이제 완전히 나았잖아. 진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어릴 때 그 산딸기밭 가자. 좋아. 두 사람은 산을 올랐습니다. 서희는 거침없이 산길을 뛰어올랐습니다. 진이야, 따라와. 야, 천천히, 숨 찰라. 괜찮아. 이제 숨도 잘 쉬어지고 달릴 수도 있어. 서희는 정상에 올라 크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하. 공기가 정말 좋다. 배 가득 들이마실 수 있어. 진이가 옆에 섰습니다. 서희야, 내가 다시 숨쉬고 뛸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10년 전, 내가 죽어갈 때 정말 무서웠어. 서희는 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무서웠어. 하지만 내가 왔잖아. 너랑 할머니가 날 살렸어. 두 사람은 산딸기 밭에 앉았습니다. 진이는 산딸기 하나를 따서 서희에게 건넸습니다. 자, 먹어봐. 서희는 산딸기를 먹으며 웃었습니다. 달다. 예전 그 맛이야.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마당을 비추고 매화꽃이 피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할머니는 평상에 누워 계셨습니다. 이제 90에 가까운 나이였습니다. 진이는 할머니의 무릎을 베고 앉아 있었습니다. 진이야. 네, 할머니. 나는 이제 여한이 없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평온했습니다. 먼저 간 남편과 아들을 만나면 자랑거리가 생겼어. 할머니는 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늙은 나이에 세상에서 제일 듬직한 아들을 하나 더 얻었다고 말이다. 진이는 눈물을 참으며 할머니의 백발을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더 있다가 가세요. 아니다.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 의술은 이미 너의 손에 다 있다. 내가 나를 살렸고, 내가 너를 살렸으니, 우리는 피보다 진한 인연이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맙다, 진이야. 너를 만나서 정말 행복했다. 할머니는 진이의 온기를 느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고통 없이 평화롭게 잠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진이는 할머니를 불렀지만 할머니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편안한 얼굴로 영면에 드셨습니다. 진이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희가 옆에서 진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할머니, 편히 쉬세요. 명심 할머니의 49제가 지났습니다. 명심 의원은 여전히 환자들로 붐볐습니다. 의원님, 이 아이가 열이 나는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진이는 아이의 맥을 짚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막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진이는 선반에서 낡은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할머니가 진이를 위해 남긴 의학책이었습니다. 책을 펼쳐 읽었습니다. 이럴 땐 시오와 황금을 써라. 비율은,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진이는 처방을 내렸습니다. 환자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진이는 대청마루에 앉아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처마 밑에 명심 의원이라 쓴
현판이 보였습니다. 낡았지만 정성껏 관리한 덕에 윤이 났지요. 바람이 불어 현판 옆 풍경이 딸랑 울렸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진이는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마음은 영원히 늙지 않는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바람결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의 뜻을 이어 진이는 오늘도 사람을 살리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오늘도 잘 시청해 주셨나요? 오늘 이야기는 한 소년과 할머니의 아름다운 인연이었습니다. 진이는 얼어 죽어가던 할머니를 구했고 할머니는 고아가 된 진이에게 살아갈 힘을 주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서로를 살린 두 사람은 그 어떤 가족보다 깊은 정을 나누었습니다. 배신자들은 결국 응징을 받았고 진이는 할머니의 뜻을 이어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았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마음은 영원히 늙지 않습니다. 진이와 할머니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손길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